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내일이면 즐거운 또 주말이 찾아오게 되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왜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주요 암호화폐 시장의 소식들은 어떠한 것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저녁 10시, 밤 10시 19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녹화가 마무리되고 업로드 되게 되면 한 11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89% 하락을 했습니다. 29,613달러대. 2위의 이더리움은 3.67% 하락 1,732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카르다노 에이다 시가총액 6위의 경우는 더욱 하락폭이 큽니다. 그간 상승했던 폭이 큰 만큼 조정돼 하락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전날 대비 8.34% 하락 0.58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가총액 7위의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1.64% 하락 0.39달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6.6%,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7.4%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무기한 선물 롱숏 포지션 비율이 나왔는데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49%, 숏 포지션이 50.84%로 단기적으로 더욱 하락할 것이다 보는 바이낸스의 투자자들을 볼 수 있으며 2위의 FTX 거래소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0.55%, 숏 포지션이 49.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겟 거래소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49.9%, 숏 포지션이 50%로 세계 평균을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더욱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투자자분들이 더욱 많은 상태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 분석이 나왔는데 이 비트코인을 가격 기준으로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MV/RV 비율이 1.3 근처에 머무르고 있으며 과거를 참고 시에 또 다른 조정을 맞이하고 반감기적 저점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MV/RV 비율의 경우는 코인의 시가총액을 실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인데 현재 코인의 가격이 고평가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죠. 이제 과거 차트를 보았을 때는 1 이하일 경우 저점, 3.7 이상일 경우 고점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저번 약세장의 경우는 저점이 MV/RV 1 이하에서 나타났다. MV/RV 비율이 1 이하인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스마트머니와 그에 대응하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였으며 이러한 수요로 인해서 가격의 저점을 만들고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이다라고 보는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의 유입 가능성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의 주간 신규 주소수가 2년 내 최저치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온체인,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멘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더리움 주소 활동과 네트워크 성장이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센티멘트는 보고서에서 이더리움 주간 신규 주소는 50만 개를 밑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이제 기존의 홀더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지만 신규 자금들의 유입이 단절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만 돌아보았을 때도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떠나가는 마당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먼발치에서 지켜보던 투자자들의 관심조차 끊어졌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러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정말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라고 바라보는 이 시기가 역사적으로 돌아보았을 때 정말 최적의 매수의 시기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떠나가는 이러한 시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투자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 충분한 고민을 고려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월가 출신의 인사들의 영입을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블랙록 등 월가 출신 인사들이 코인베이스에 합류할 예정이었으나 이제 코인베이스가 최근 채용 동결을 선언하면서 이들의 입사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코멘트를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월가 출신의 인사들이 뭐 이렇게 좋지 않다, 그냥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영입을 취소한 거다, 뭐 이러한 상황들이 아니죠. 암호화폐 시장이 축소되고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이에 따라 하락을 하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사람을 모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기존의 직원들조차 감축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단 이는 코인베이스만의 문제가 아닌 바이낸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산업 전반적인 파이가 살짝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겠죠. 또한 이제 비트코인의 마이너들에 관한 소식 또한 나왔는데, 한 외신에서 비트코인의 채굴 손익분기 가격이 3만 달러 부근이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손익분기의 경우는 가격은 약 3만 달러라며, 이 3만 달러 선이 무너지면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참여하는데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미디어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채굴자들의 카피출레이션, 투자자들이 모든, 이제 여기서는 채굴자들이겠죠. 채굴자들이 모든 희망을 버리고 투매에 나서는 것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나온 기사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2021년 11월 이후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의 비트코인의 이제 보유 주소수에 매월 이제 5천에서 8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 가격 손익 분기 가격이 여기는 3만 달러로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만 6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대형 투자 그룹, 이제 채굴 그룹의 경우는 빵빵한 자본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안 좋은 시기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겠지만, 중소형 채굴 기업의 경우는 버틸 힘이 없겠죠. 매월 나가는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러한 시장 상황들이 언제쯤 좀 개선이 되게 될지 하루라도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뭐 이런 소식도 나왔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자들 매도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오히려 강세장의 시작 신호이다라는 언급도 나왔는데, 하루빨리 시장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이 코인베이스의 CEO에게서 그럼에도 좀 다소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CEO이죠. 죄송합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CEO이죠.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달러와 대체하는 기축통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잠재적으로 글로벌 준비화폐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네거티브는 여전히 국가 중심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이후에는 상황이 다소 다를 수 있다. 이제는 비트코인과 함께 구축되는 새로운 글로벌 근본 위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는 달러와의 잠재적인 글로벌 지배력 상실은 크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 법정 화폐는 금과 같은 상품과의 연결이 중단되면 결국 수명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외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곧 비트코인으로 달러를 대체하고 법정화폐 모든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비트코인으로 이제 물건 사고 교환하고 돈 보내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상용화되는 날이 무조건 올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래가 온다면은 저도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계속해서 투자하는 입장으로서 밤이라 그런지 말이 굉장히 꼬이는데 이러한 시대가 오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 비트코인이 모든 법정화폐를 아우르는 이런 시대는 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 비트코인의 레이어 그리고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 위에서 법정화폐가 움직이고 유동성을 보여주는 시대는 무조건 올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되면 비트코인의 지금 보여주는 변동성 또한 확연하게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때 되면은 투자 수단으로서의 메리트는 상당히 없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기가 이제 막 제도적으로 안정화되려는 무언가 움직이려는 이러한 시기가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적기이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캐나다의 중앙은행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규제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언급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나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특히나 루나 사태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에 관한 목소리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의 캐롤린 로저스 수석 부국장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규제를 수립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 같은 속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동감을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규제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 규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확신하는 것은 이 암호화폐 시장은 탈중앙화를 표방하며 나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앙정부와 발맞춰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성장에 저해가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죠. 일단 이 규제 문제는 현재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퍼져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 미국 안에서도 특히나 얼마 전 미국의 상원 의원이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이제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 굉장한 파급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는 발의를 한 상태이지만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었을 때 과연 이 크립토 마켓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충분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법안이 꼭 아니었더라도 미국의 의회라든지 미국 정부 내에서 이 크립토 마켓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배척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모습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와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 하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지수가 공개가 된 것인데 이제 정년 동월보다 8.6%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였습니다. 이제 시장의 경우는 그래도 5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8.3%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았지만 이보다 0.3% 상승한 8.6%를 나타낸 것이죠. 지난 4월에는 8.3%를 상승했는데 지난 4월보다도 0.3% 증가하면서 참 안타깝게도 인플레이션이 정말 고점을 찍은 건 아니었나, 오히려 더 상승할 수도 있는 건가,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위험자산, 이 증시와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래저래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이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래도 이제 전달 4월보다는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이제 다가오는 6월 16일 금리 인상의 결정에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요. 지금 6월 16일 날 결정된 금리 인상 대부분의 시장 투자자들은 0.50%포인트 50bp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의 가격에 이제 내비치고 있는 것인데 적용이 된 것인데 설마 이제 75bp 인상은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도 지금 시장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더욱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초장에 이제 죽여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요. 참 현재 크립토 마켓이 이래저래 좀 힘든 상황인 것은 참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새벽간에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영상 정리해서 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느라 이게 대본 없이 조금 제작을 하느라 녹화를 하느라 이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 한 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